그러니까 뭐다? 재수를 안 해야 된다. 재수를 안 해야 하루빨리 이제 편한 마음으로 일본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합시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이 뭐야? 이거야. 그죠? 원이 뭐야? 이거야. 이런 도형들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걸 이제 해석기하기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도형의 특징을 해석해가지고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런 걸 해석기하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점들 있잖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얘네들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죠. 그죠? 그 일정한 규칙을 찾아가지고 그걸 일반화하는 거고. 이 원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동그란 것도 특징이지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어때? 거리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P, X, Y라는 점은 여기를 1,2라고 할까? 1,2라는 점으로부터 두 점 사이 거리가 항상 어때요? 반지름으로 똑같죠. 그걸 식으로 쓰면 이거를 R이라고 할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는 항상 뭐다? R이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여기다 양변 제곱을 싹 해주면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원의 방정식은 이거 직선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뭐다?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도형 위에 모든 점들이 따르는 규칙을 식으로 나타낸다고 하고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기도 해요. 제가 자취하긴 하는데 그 자취는 아니고요. 이 자취라는 거는 그 뭐의 자취냐면 발자취? 그거의 자취야. 그러니까 얘가 지나간 점에, 그러니까 이 점이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돌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남긴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흔적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랑 같은 말이야. 자취하면은 바퀴벌레랑 항상 조심하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직선 봅시다. 직선을 보도록 하죠. 직선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하면은 뭐냐면 결정 조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점 한 개로는 직선을 결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결정 조건이 부족한 거지. 만약에 점 두 개를 줬어. 이러면은 결정돼요. 결정되지, 그죠?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지난 직선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두 점을 줘도 결정이 되고요. 그건 어때도 되냐면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거, 이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냐면 두 점을 주든 한 점과 기울기를 주든 기울기만 주면 안 되죠, 그죠? 무수히 많은 평행한 애들 중에서 결정이 안 되니까 반드시 한 점을 주셔야 되고 기울기랑 한 점을 주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줘도 됐죠, 그죠? 근데 두 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점 줬으니까 이걸로 기울기를 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이제 기울기라는 거를 좀 알아봅시다. 기울기라는 거는 이 두 점 있죠, 두 점. 이 두 점이 있으면 반드시 뭘 만들 수 있다 그랬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는 x 차이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썼잖아요, 그죠? 근데 기울기는 뭐냐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따라서 기울기는 x 변화량, y 변화량. 제가 왜 변화량이라는 세 글자짜리 귀찮은 거를 쓰냐면 차이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양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라는 거는 절대값 양수의 개념이죠. 근데 기울기에서는 그러면 안 돼. 얘는 지금 플러스니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4고 여기 2면은 기울기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리고 뭐 추가로 얘기하자면은 그게 탄젠트 세타랑 똑같겠죠. 그죠? 왜냐면 탄젠트 세타가 뭐였어? 밑변분의 높이인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중3 때 여러분들 많이 풀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경우에서 y는 뭐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증가의 감소, 감소할지. 근데 x는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x가 4 증가할 때 y가 5 감소했다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결론 지어야 되는 거지.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워버리면 4분의 5라고 잘못 결론지. 그래서 변화분의 변화다. x 변화분의 y 변화다. 근데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유지해 주셔야 돼. 방향을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만약에 변화 계산할 때 B 거에서 A 거 뺐다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그러니까 x 계산할 때 y 계산할 때도 B 거에서 A 거를 빼야 돼. 만약에 x 변화량 구할 때 B 거에서 A 뺐다가 y 거 구할 때 A 거에서 B 거 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변화를 계산할 때는 한번 너가 그 뭐에서 못 빼야지 라고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x 구할 때는 y 구할 때. 그래야지 이 부호가 유지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얘는 왔다 갔다 해도 됐죠, 그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죠? 응. 근데 얘는 부호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A 거에서 B 거 빼야지 라고 마음 먹고 x 변화량을 구했다면 y 구할 때도 A 거에서 B 거 빼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도 상관없냐면 이게 기울기 구할 때 B에서 A를 뺀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B에서 A 아니죠. A에서 B를 뺀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마이너스 4예요, 그죠? 얘는 플러스 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방향만 유지하면은 결과가 괜찮게 나옵니다. 똑같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게 기울기고요. 얘도 결국에는 직각삼각형에서 만드는 거 보이죠? 여기도 뭐 세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게 기울기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안다면 그 직선은 하나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볼 거예요. 그 한 점을 A, B라고 할까? 그리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기울기.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잡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따르는 규칙을 나타낸 거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은 그 아무 때나 위에 있는 점 P를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건 뭐야? 이 x랑 y의 규칙을 나타내면 되는 거죠. 특히 어떻게 하면 좋겠어? y를 x에 관해서 표현하면 참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y가 x에 대한 1차 함수다라는 것까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아무튼 그래서 표현하자 이거. 기울기 m이랑 이게 a, b 지나고 아무 때나 위에 있는 점 p, x, y인데요. x랑 y의 규칙을 표현하자. 이렇게 하면 되지.
기울기가 m이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보다 m이다. 이걸 쓰면 m은 x 변화분의 얘에서 얘 빼자. a 빼기 x로 b 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면은 m에 마이너스도 같이 곱할게요. x 빼기 a y 빼기 2. 따라서 우리는 y는 하고 남기면 참 좋다 그랬죠. 그죠? y는 m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b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만들어졌다. 기울기가 m이고 점이 a, b일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y는 m x 빼기 a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다. 빠듯해져도. 그러니까 이 규칙을 뭐 한다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따른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점을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두 점을 줬대.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은 첫 번째 m 기울기를 구한다. 어떻게? x 변화분의 y 변화해가지고. 두 번째 그러면은 두 점 중에 조금 더 계산 편해 보이는 거 있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호감 가는 애 있죠. 걔를 딱 집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도는 한번 막 빡세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 정도는 봐주면 참 좋죠. x 절편이랑 y 절편을 a랑 b라고 줬고 그 두 절편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족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여기다가 a, 0 대입하면은 a분의 a는 1이다. 그죠? 0, b 대입하면은 b분의 b는 1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두 절편을 알고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외우신다면 시간 나면 외우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외우신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식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얘도 결국에는 나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해? 여기가 a, 0, 0,b면요. 이걸로 기울기 구하신 다음에 y 절편을 a, b라고 두세요. 그러니까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저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더하기 b 이렇게 쓸 거예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a가 증가할 때 b가 마이너스 b 됐으니까 0, b죠. 0, 됐죠?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x축을 y는 x축 이거잖아. 얘는 뭐야? y가 0인 모든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기울기가 0이고 0,0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y는 0이 x축이다 라는 거를 저희는 2차 부등식 풀 때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왜 그랬냐면 2x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할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이 2차 부등식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냐면 y는 0이라는 그래프보다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다. 이거를 항상 썼었어요. 그래서 이 0이라는 걸 항상 저희가 어떻게 해석한 거야? x축이라고 해석한 거야. 이거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이거이려면 a의 부호가 어떻게 해야 돼? 양수. 양수여야 돼. 왜 이래야 돼?
판별식은 어때야 돼? 영어로 잠깐 근이 없잖아. 그래서 y는 0이라는 게 x축이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다고 사실. y축은 그러면 식 표현하면 어떻게 돼? x는 x가 0인 애들을 그냥 싹 모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x가 4인 애들을 쫙 모아놓고 싶어요. 그럼 걔는 x는 4라는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따라서 얘는 뭐다? y축에 평행하고 x축에 수직이다. 만약에 y 값이 4인 애들 싹 다 모아놓고 싶어요. 얘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방정식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y가 4인 애들 다 모아놓은 거야.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수직하겠죠. 참고 이 친구는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기울기가 무한이야. 봐봐. 0,0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ax란 말이야. 얘가 점점점 기울기를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가팔라질 거고 점점 더 가팔라지다가 네. 무한이 되면은 걔가 이렇게 되죠. 사실 무한이 된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데 왜냐면은 무한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함수 때 얘기하겠지만 함수가 잊어버리세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면 직선의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맞아. 방정식. 괜히 얘기했나?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져. 안 심각해졌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 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형태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 노멀폼이라고 그러고 일반형이라고 해요.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직선. 이 일반형도 조금 잘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처럼 표현해 볼게요. 그러려면 일단 y만 한 변에 남겨야 되지. by만 한 변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에다가 모을게요. b가 0이 아니란 전제하에 양변을 b로 나눌게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을 만났으면 뭐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곧 기울기다 라는 거를 이렇게 굳이 변환까지 안 하더라도 바로 좀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의 방정식 뽑아낼 때 굳이 표준형까지 싹 다 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기울기만 물어봤으면 마이너스 b분의 a겠네?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b분의 c는 안 해도 돼요. 얘는 뭐야? y 절편이죠. 마이너스 b분의 c는 그치? 0, 마이너스 b분의 c 지나는 거 아니야. x가 0 대입하면 y 절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에다가 y는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x 값이 곧 그거예요. 그건 굳이 안 해도 되죠. 굳이. 잘못 말했네요. y 절편 구하려면은 x에다가 0 대입해야죠, 그죠?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잘못 말했어요. 이거 외우자. 제가 단순함기 부탁하는 곳이 흔치 않긴 한데요. 얘 외워주세요. 어떤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줄 거냐면 두 직선의 식을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럴 때 바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 곱하기 두 번째 식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를 막 그 달달 외우면 좋지만 많이 문제 풀면은 조금 이길 거겠죠. 뭐 그 정도 있고요. 좀 예시를 좀 풀자요. 61번에 1, 2, 3 지금 빠르게 풀어보자. 하시면 이거 3번 정도만 생각하시고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게 각 이래요. 그러면 얘가 45도라는 거는 얘라는 거야? 아니면 얘라는 거야? 얘라는 거야. 왜냐면 아니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둘 다 45도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얘가 뭐라 그랬어? x축의 양의 방향. x축은 방향이 있어요. 양의 방향이라 하면은 양수가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 오른쪽에 이거랑 이 그래프가 이루는 각은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각이 몇 도인가요? 135도예요. 그러니까 얘만 이제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라는 거. 만약에 얘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5도인 직선이라고 했으면 둘 다 돼요. x축과 이루는 예각이라고 물어봤으면 얘가 지금 방향도 안 알려줬고 예각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얘가 나오겠죠. 얘가 얘도 얘니까 두 개가 돼요. 근데 얘는 방향이랑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번이 말하는 거는 기울기가 1이다라는 거고요. 그냥 그게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시라니까요. y는 1 곱하기 x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2라고. 얘는 x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지. 62번에 1번, 2번만 빠르게 보자. 두 점을 지난 직선.
점을 줬을 때는 뭐 하라고 했냐면 첫 번째 기울기부터 구해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 변화분의 y 변화. 단 이 변화를 구할 때 한번 얘에서 얘 빼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을 유지하시라.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야지. 그러면은 2분의 마 6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가지고 6이라고 하면은 참사가 일어난다고요. 기울기 마이너스 3이라고. 그 다음에 두 점 중에 한 점 지난다. y는 앞에 거 할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5다. 당연히 얘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도의적인 맞겠죠. 얘는요 기울기 구하자. 이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뺄까? 마이너스 5분의 6이에요. 두 번째 거 지난다고 할게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6 x 빼기 2분의 x 빼기 2 마이너스 전개 더하기 5분의 12 빼기 1 더하기 5분의 7이겠네요. 예, x 절편 얼마야? x 절편 얼마야? 6분의 7. x에다가 뭘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그게 x 절편이지. y 절편은 5분의 7. 됐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응용이 되고요. 이거 응용 문제들은 제가 막 굳이 안 풀어도 바로 여러분들이 응용이 될 거예요. 오늘 딱 그거 전에 내용들 복습하고 하기도 했고요. 중점이나 뭐 3대2 내분점이나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바로 응용을 해보자. 이거 너무 좋네요. 65번 갑시다.
그 삼각비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려보면 돼요. 이렇지 않을까? 1대 2대 3이잖아. 타드스 60도 얼마? 3. 기억 안 나면 그려봐. 나 시간 더 주면 풀 수 있다. 오케이. 조금 더. 저도 다들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가고 같이 보자. 같이 봅시다.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가이드가 60도래요. 그러면은 X축의 양의 방향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죠. 얘랑 이루는 게 60도면은 이렇게 여기 60도니까 탄젠트 60도가 곧 뭐다? 기울기다. 그러니까 기울기다 얼마다? 루트 3. 근데 얘가 지금 일반형으로 돼 있잖아. 일반형에서 기울기만 다룰 때는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얼마일까?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미지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형으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바로 이제 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얘분의 얘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아니면 얘가 얼마라고요? 루트 3 A가 마이너스 B만 구하면 되죠. 이거 딱 쓰면 되겠다.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지. 그치? 이 규칙을 모든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따르는 거니까 저 규칙을 얘도 따라야 돼. 대입하자. 2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B는 0이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A, B는요? 마이너스가 싹 없어도 주겠네요. 2 루트 3 더하기 됐죠? 됐으면 67번 봅시다. 67. 지울게요.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좀 문장이 좀 이렇게 호흡이 길 때는요 크게 띄워봐. 크게. 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무게중심지와 점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하는 거야. 근데 점 C는 이미 줬잖아, 그렇지? 7, 마이너스 2는 그럼 무게중심 G만 알면 끝이야, 그렇지? 무게중심 G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대입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라고? 세 점의 평균이다. 그러니까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고 다 더한 다음에 3 나누고 x는 x끼리 y는 y 3분의 6 그러니까 2 더하기 7 빼기 3이니까 3분의 마상? 되나요? 따라서 얘는 G 2, 마이너스 그럼 G랑 C 지났는데요. C는 적어요. 7, 마이너스 6. 뭐 한다고 처음? 기울기부터 구한다고. C에서 G 빼자. 그럼 X 변화는 얼마야? 5만큼 증가했죠, 그죠? Y 변화는 얼마야? 마이너스 5. 5만큼 감소했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뭐만 하는데 마무리만 하면 돼요. Y는 이거 지난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X 빼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다. 이게 결론 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좌표만 필요할 때는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기하학적인 특징들을 쓸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바로 공식을 대입하면 돼요. 좌표만 필요하죠. 좌표. 넘어갑시다. x절편이 주어지고 y절편 주어진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풀라 그러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라 그런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고요. 그죠? 이게 뭐랑 똑같아요. 그냥 2점 준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정도죠. 3,2 1, 마이너스 a 5가 한 직선 위 양수에 있대. 네.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다 똑같아요. 기울기가 다 똑같다 쓰면 끝이에요. A, B는 BC 써도 되는데 만약에 내 피부가 고역해가지고 하란 대로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편한 대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AC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똑같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든 기울기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랑 얘 하든 얘랑 저 멀리 있는 거 하든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고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기울기 구하실 때 변화 구하실 때 순서 유지하시라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저라면은 뭐 AC, BC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AC, BC AC, C에서 A 빼야지. 이거고 이게 뭐랑 똑같아요? BC. 이거 풀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 곱은 얘 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풀겠죠. 뭐 굳이 이거 뭐 공식 같은 거 아니고요. 양변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는 거죠. 3a 빼기 3은 근데 10%로 고역하게 먹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차 방식 풀어야지. BC가 아니라 AC로 했으면 그러니까 AB로 했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2차 방식 풀기 싫어. 안 풀어. AB로 할래요. AB로 합시다. A에서 B 빼야지. 2분의 2 더하기 1 얘도 풀어야 돼. 도망칠 곳이 없어요. 봅시다. A 더하기 2 곱하기 A 빼기 3이에요. 넘겨요. A는 4.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이 돼 있으려면 어때야 된다? 기울기가 똑같아야 된다.
70번 합시다. 다들 구하셨나요? 네. 정직하게 A, B, BC 합시다. B에서 A 빼야지. 1분의 K 더하기 C에서 B 빼야지. 하기 싫어. B에서 C 빼야지. 나 볼만하네. 곱하자. 넘기자. 인수분해가 되고요. 근데 굳이 안 할 건데 K 값은 합이래요. 당연히 여기서밖에 안 나오겠죠. 근의 합이죠. 얼마야? 마이너스. 나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봤다 정말. 다행히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요. 너가 돈 주고 사. 친구가 해줘. 지금 해줬어. 주제로.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주변에서 하도 맛있다고 나니. 저도 점점 두스라이팅 나오고 이거 한 번쯤 먹어야 되겠다. 지난번에 그쪽도 드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았어. 그쪽도 드시면서 된다고 저 상처받을 때 폭식하거든. 근데 맨 최선이 그거란 말이야. CU에서 이제 연습 그림빵 사는 그거란 말이야. 우울해서 빵 샀어에 딱 표본이죠. 그러니까 짜증나면은 이제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를 샀습니다. 저 운동해가지고 식단하고 평소에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제가 먹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 배웠을 때 그 너네 의지랑 상관없을 수도 있어.
도형의 넓이 2등분한대요. 어떤 직선이. 그냥 문제를 쭉 읽어보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삼각형의 한 점을 지나면서 뭐한다? 넓이를 2등분한다. 그래? 야 그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잖아. 기울기랑 한 점 알아야 되지. 한 점은 이미 알고 있네, 그지?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오케이, 그럼 기울기가 우리의 타겟이야, 그지? 봤더니 삼각형에서 어떤 한 점 딱 지나면서 얘를 2등분해야 돼, 그지? 얘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지? 그 중에서 얘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삼각형이 2등분하려면 얘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반띵. 이 점의 대변이잖아요. 맞은편의 변. 얘 중점을 지나는. 왜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밑변도 똑같아요. 따라서 얘랑 얘는 넓이가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 A를 지나면서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돼. 그렇지. BC의 중점 구하자. 중점이라는 거는 뭐야? 두 점의 평균이야. 그러면은 x좌표 얼마야? BC 중점의 평균?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 1, y는 3이겠죠. 2, 3, 4니까. 그러니까 2랑 4의 중간은 3일 거 아니야. 1,3이야. 1,3이랑 뭐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3. 그러면은 이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로 바뀌었고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기울기 구하겠죠? m에서 a 뺄까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1 더하기 3. 그거 정리하는 거죠. 근데 뭐 삼각형만 나오진 않겠죠. 뭐 사각형 2등분한다. 뭐 근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설명할까요? 이거 볼까요? 이거 몇 번이야? 73번. 갑시다.
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근데 얘는 뭐 다른 뭐 말이 없네요. 다른 말이라는 거는 직사각형 위에 점 A를 지난다 뭐 이런 말이 없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성질을 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얘의 결론이 뭔지. 그러니까 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유추해야 되잖아. 그치?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싹 반띵하면 되잖아. 이러면 그냥 반띵이잖아. 반띵이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얘랑 얘가 똑같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랑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당연히 똑같죠. 얘도 되겠죠. 그러니까 반띵을 이렇게 가로로 자르는 거, 가로로. 이것도 되겠지. 이것도 되지 않을까? 얘랑 얘 딱 지나도록 해가지고 얘도 되겠죠. 얘도 되겠죠. 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의 규칙을 관찰해 보자 하는 거예요. 이거 딱 중점 되는 것 같아.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까? 일반화. 얘네는 지금 다 특수한 케이스들이죠. 완전 일반화해서 내가 보여줄게. 얘 이거 중점 지나면서 그러니까 중점이라는 거는 이 대각선 두 개의 교점. 이게 직사각형의 정중앙이거든. 그리고 얘는 뭐냐면 이 네 점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y좌표의 중간일 거고 x좌표의 중간일 거죠. 얘를 지나면서 대충 어중간하게 지나는 이런 친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얘도 그럼 얘를 이렇게 가르면은 사다리꼴 두 개가 나오잖아. 근데 얘랑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거 뚫어지게 쳐다봐. 좀 생각을 해봐. 왜 같아? 중점을 지켰어. 그건 결론이잖아. 결론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지 중점 지난다가 되는 거야. 왜 같아? 이렇게 해봐. 얘랑 얘 합동이니까 이거 직각삼각형 두 개. 그러니까 얘랑 얘 길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 똑같아야죠.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아무튼 결론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이거를 해석하면 중점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중점 지납니다. 우리가 무게중심 삼각형만 배웠지만 얘도 무게중심이에요. 직사각형의 무게중심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딱 손가락 딱 올리면은 얘가 딱 평행을 유지합니다. 그럼 얘는 A랑 B, Y좌표의 중점 얼마야? 3이죠. 2랑 4의 중간이니까 Y좌표 1이랑 5의 중간 3이네요. 3,3 3,3을 지나면서 그냥 지난다 쓰면 끝이네요. 이 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식 하나만 주면 되잖아. 3,3을 지나요 주면은 3k-9는 0 k는 3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이 위에 박스에 스포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안 읽고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정직한 게 좋은 겁니다.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마름모 그리고 막 직사각형이 되면 정사각형도 당연히 되는 건 맞죠. 정사각형도 그냥 직사각형의 하나일 뿐이니까 직사각형이랑 마름모 이거를 2등분하는 직선은 두 대각선이 교점을 지납니다.
알아두면 좋다. 바로 문제를 볼까요? 이렇게 일반형으로 줄 때도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형에도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잘 볼 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대요. 이거를 조금 해석을 해보자. AC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크대. C에다가 플러스가 올까요? 이러면 A도 플러스고 B도 플러스여야 돼요. 그죠? C에다가 마이너스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A도 마이너스고 B도 마이너스예요. 아, 얘가 말하는 거는 A, B, C의 부호가 똑같다. 그럼 얘네들이 그냥 다 플러스라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대. 근데 얘는 뭘 물어봤냐면 그런 거 말고요.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고 했다. 그러면은 얘는 그려봐야 돼요. 사분면은 도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관찰하려면 그려봐야 돼요. 그리려면 직선을 그리려면 보통 y 절편이랑 기울기가 필요해요. 보통 그렇게 해요. 아니면 x 절편이랑 y 절편 구하시면 둘 중에 하나 하시죠. x 절편이랑 y 절편으로 하자. 왜?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절편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x절편 구하려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c, 0이고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b분의 c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c 부호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a랑 c는 부호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a, b, c 부호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음수, 0, 음수 지나니까 음수, 0, 음수 네,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3, 4죠. 2, 3, 4. 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 뭐 해주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그러니까 x절편이랑 y절편 이거 두 개로 관찰하든가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 모르는 게 등장할 수도 있거든. 조건을 다르게 주고 그럴 때는 기울기를 관찰하시면 돼요. 기울기는 뭐야? 여기서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그러니까 이거 하나, 둘, 세 개를 관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3번 볼까? B는 0이라고 적어야지. B는 0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AX 더하기 C는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C죠. 이거 양수야, 음수야. 3번에서. 음수죠. A분의 C랑 AC는 부호 똑같죠. 둘이 곱해진 거랑 당연히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간략하게나마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예요.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죠. X가 같은 점들 모아놓은 거니까. 그러면 얘는 2, 4분면 3, 3분면. (74번에) 풀지 말고요. 75번 갑시다.
50분, 48분이네 48분. 그 웬만하면 연장 수업은 저도 힘들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10시 넘기면 던지기도 하고. 자, 그럴 감량은 없어요. 다른 거 하셨나요? 몇 번 나와요? 1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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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외우죠? 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에요. 근데 ab랑 ac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라는 기울기가 ab가 양수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거죠. 그러면 일단 소거법으로 좀 날리자. 네, 기울기가 음수니까 날리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잖아. 일단 찍어도 3번, 4번 중에 찍어야죠. 그 다음에 ac를 줬단 말이야. ac라는 거는 여기 있어요. x절편에 있어요. 마이너스 컴마 0 지나야 되니까 답은 3번 줄 거예요. a분의 c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모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b분의 c, 그러니까 bc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얘도, 그러니까 y절편의 부호. 근데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어떻게 하냐면 하나 플러스라고 잡아요. a를 플러스라고 잡자. 그러면 c는 마이너스여야 되고 b는 플러스여야 돼요. 그죠? 따라서 bc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긴 해요. 보면 플러스죠, 그죠? 근데 굳이 그냥 주는 거대로 가시면 되죠. 그거 내가 아까 외우라고 한 거 있잖아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식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얘는 K에 대한 항등식.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정확히 이거죠, 그죠?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K의 값에 대해서 뭐 이런 거가 있으면은 그 미치수에 대해서 항등식인 거죠. 항등식은 어떻게 푸냐면 K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싹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K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들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는 0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풀었어요? 그렇죠. 개수도 0이고 상수도 0이다 이렇게 풀었죠. 똑같아. 얘도 결국에는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K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다 묶어. 그러면 K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3Y가 되죠. 나머지는 없지, 그치? K가. 나머지 그냥 쓸게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그러면 K의 개수인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뭔지 알겠죠? 그냥 K에 대한 항등식처럼 풀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연립하면 되겠죠. 미지수 2개, 식 2개. 해볼까요? 여기서 나오는 거 x는 3y다. 이거를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쓰고 대입해보면 5y는 5라서 y는 1, x는 3 나와가지고 3,1을 어떻게 한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날 수 없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이 크게 봤을 때 얘도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치? 얘도 이거 위에 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 꼴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하나의 직선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직선이 3,1 그러니까 x는 3y 그러니까 y는 3분의 1x라는 직선이랑 y는 2x 빼기 5라는 직선의 교점인 3,1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우리는 연립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시 6번은 얘가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샌디로 샀지. 하나 한번 볼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K에 대한 항식이니까 어떻게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한다. K를 가지고 있는 애들 다 묶어서 나머지는 다 나머지 정리하면 2x 빼기 y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y 빼기 3은 어떻게 된다? 는 0이고 는 0이고 왜요? K에 대한 항식이니까 개수 상수항 둘 다 0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y는 2x 이거랑 y는 x 더하기 3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번에 한번 해설해 볼게요. 이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교점 구해요. 두 직선 교점 구해요. 2x랑 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같아지는 순간이 교점 아니야? 따라서 x는 3, y는 3,6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식. 이 친구는 그 어떻게 생긴 거냐면 3,6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를 지나는 겁나 많은 직선들을 일컫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긴 한데 특정 수치는 아직 아는 거지. 그러니까 길기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친구는 이것만 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지나요. 라는 거를 식으로 써놓은 게 이거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아무래도 센 B를 숙제로 내주는 게 KKY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센 B를 낼 건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KKY를 어디까지 낼 거냐면 그 중간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KKY를 평면 좌표에서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센 B에서 내니까 센 B는 평면 좌표에 있는 거를 다 푸시고 53문제밖에 안 돼. 밖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53문제 되고 평면 좌표에 있는 거를 센 B 푸시고 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센 B까지는 풀지 말고 그거는 개념물만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개념물리 몇 페이지까지냐? 51페이지 41페이지 개념물리 41페이지 앞에 있는 스텝 2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한다? 같은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다들 잘 외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